일단 저희가 분명 그 자료 5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네 가지 항목이고요. 전자상거래 활성화라는 이제 정책 사항을 우리가 이제 내용으로 봤을 때 국내 소매 시장에서의 이제 전자상거래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조금만 지원해주면 이제 다른 국가의 이제 저희들 발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인터넷 쇼핑 시장인 사실상 이제 성장에 지금 이제 정체 단계 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소매 시장이 과거에 9%대, 4%대, 2013년도에는 이제 그 1.2%의 성장밖에 못했습니다. 소매 시장 사이즈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매 시장은 일본과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성장 시대에 이제 도래를 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내수 시장 한계가 와 있고 결국은 이제 인터넷은 이제 요즘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이제 그 국경 없는 무역 시대에 있어서 수출의 여건으로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이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포커싱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측면은 결국은 우리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무역 수출 여건으로서 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이 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외국 사례에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 법안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사실상 PC 쇼핑과 모바일 쇼핑을 합친 인터넷 쇼핑 시장은 2011년도 기준에서 우리나라가 9.7%입니다. 소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7%거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발달이 된다라는 이제 영국이 8.3%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4.8%, 그 다음에 일본이 4.4%, 그 다음에 독일이 뭐 4.3% 이렇게 해서 이제 소매 시장에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그 비율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발달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발달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만 세계적인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세계적인 기업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 달라파고스적인 규제로 인해 가지고 잘못 많이 잡혀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나타나지 않은 리스트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봤을 때 요즘 그 직구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직구 시장이 관세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공식적 1조 시장인데 그게 비공식적으로 또 다른 채널로 들어온 거 봐서 2조 시장까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그 엄청난 시장이 지금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외국의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지금 구매하고 있거든요. 사실 2조라는 금액을 국내 소매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국내 소매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관세청에서 6월 16일자 기준에서 이제 목록 통과해가지고 소비자 관련돼서는 과거에는 이제 기재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구매 대행 업체들이 이제 인적 사항만 그 기재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소위 직구가 다 될 수 있도록 더 활성화 시켜놨습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국내의 그 이제 소비자 물가를 다운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꼭 그런 측면보다는 이제 해외에 이제 뭐 유명 상품들을 구매한 증액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실전에 뭐 30만 원짜리 나이키 운동을 외국에서 구매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이제 해외의 유명 제품들을 구매한 쪽에 포커싱이 많이 맞춰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 외국에 구매해서 소매 시장을 위축시키는 부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지금
4월까지 이제 관세청에서 한 직구 분야가 지금 한 56% 성장을 했다는 거야. 전년 동기부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가 작년에가 1조였다 그러면 관세청 통계가 올해는 아마 1조 5천억 이상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상 통계 잡히지 않는 것까지 아마 3조 시장이 지금 외국의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구매가 되면서 3조 시장이 국내 소매 시장에서 지금 빠져나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 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국내 소매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직구 관련해서 이제 역직구 관련해가지고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제 우리 미창부의 우리 앞쪽에서 이제 장병주 관장님하고 저희하고 해서 이제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전자상거래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거기에 좋은 내용들이 아마 담겨져 있어서 아마 이제 전자상거래 진흥법을 만들 때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정말 담겨 있는 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되면은 진흥법을 만들 때 많이 도움이 될 텐데요. 지금 역직구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한 4천억 정도 시장이 됐고요. 올해는 한 6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자상거래 활성화라는 것은 결국은 이 역직구 관련된 사이트들이 이 한류 바람을 타고 해외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지원을 다 해줘서 업체들의 수출 요건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이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면 이제 역직구 사이트 또 이제 직구 시장 사이즈가 2013년 기준에서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시장이 2배 정도 이렇게 클도록 성장할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이 작년에 4대국에서 2018년 뭐 이제 2배 성장한 이제 8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380억에서 1650억 4배 성장하는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구 시장이 지금 인터넷이 국경없는 무역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직구 시장을 우리 역직구 사이트들이 에 대한 한류 바람을 타고 무역의 수출 측면으로서 일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제 측면을 봤을 때는 진흥 법안은 사실은 없습니다. 규제 법안만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장경주 관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국제 수준에 맞는 규제들이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진흥 법안을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상거래 진흥 법안이 이번 기회에 꼭 이제 해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관련된 진흥기관도 꼭 필요하고요. 지금 사실상 요거 관련된 역직 관련된 진흥기관이 현재 전무한 상태가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큰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 수준으로서의 이제 규제를 좀 완화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법제를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을 조사를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만 있는 단락하고 규제를 폐지를 시켜줘야 된다. 이제 그 내용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쇼핑 국경 없는 무역에 대표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외 사이트는 우리 법 규제를 안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실제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역차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물건 구매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전기통신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물건을 구매한다. 그러면 이제 전기용품의 그 수입 대행업체나 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사전에 이제 인증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요거 관련돼서는 뭐, 시험 제품이나 제품 설명서뿐만 아니라 정기 회로 등용, 부품 명세, 학종 개별 부품에 관련된 사실상 제도사만 갖고 있는 이런 제도를 사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그 직구 사이트 통해서 구매하면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다 이제 또 수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맞게 이제 새롭게 정책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가장 이제 업계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상품정보고시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상품정보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가이드라인을 쓸 경우에는 이제 이게 법적 규제가 없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제 준수를 하기 때문에 업계가 큰 부담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고시로 승계화가 되면서 업계에서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투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지키기 어려운 곳인데요. 법관실이 이제 대표적으로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교환거래는 있잖아요. 한 2,000개 정도, 200만 개 되는 상품이 그 사이트로 올라왔습니다. 200만 개 되는 상품에 대해서 실제 판매하는 업체가 그거를 직접 다 소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200만 개가 되는 상품에 대해서 많은 그 중소 개인 사업자들이 상품을 올립니다. 이분들은 법적 지식이 사실상 전문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상품 정보고시를 올리다 보니까 판매하는 업자들은 그거를 일일이 체킹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살짝 놓치게 되면 상품 정보고시 위반이 돼가지고 법적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업계가 굉장히 한적에 지금 인적 물적 자원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이제 하나의 주요 법적 규제가 되는데 그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잘 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냥 공인인증서 부분도 이제 이번에 폐지가 됐는데 또 사실상 목적이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인증 수단 체계가 나와서 시장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인증 수단이 나와가지고 활성화되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되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제 정부 주도부에서 공인인증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만이 이렇게 현재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공인과 관련돼서 폐지가 되면서 다양한 인증 수단이 나올 수 있도록 감독기관에서는 이제 판사나 그다음에 회사 쪽에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큰 꼭지로는 이제 과잉 입법과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정책이 일관된 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법안이 발의될 때 보면은 이제 사실상 항상 소비자를 먼저 생각을 해서 이제 법안들이 발의가 돼가지고 입법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충치를 잘 해주셔가지고 과잉 입법들이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 일관성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과거에 이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이제 수입 대행업체나 뭐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유통산업의 활성화 뭐 그다음에 발전을 위해서 이게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정리된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또 정권이 바뀌면서 또 이게 또 규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규제를 지금 추진하겠다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일관된 정부 정책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항상 같이 갔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 업계의 바람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협회에서 늘 그 해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제로서 하나 여기는 거고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쇼핑이 사실상 똑같은 상품에 대해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가 이제 저희가 항상 목소리를 내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오프라인에 비해서 우리 온라인이 훨씬 개인 청소년이 물건 구매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진짜 어렵는데 우리가 사실상 오프라인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본인 확인에 대해서 훨씬 더 확실하게 안전하게 해서 본인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술 판매 청소년들 술을 많이 먹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술을 사서 많이 먹는데 니네들 술을 어디서 이렇게 구매해서 먹느냐 그러면은 편의점이나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술 구매해서 먹는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오프라인 이제 청소년에 대한 본인 인증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지만 우리 이제 온라인은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주류 판매에 대해서는 좀 소용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 요청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전통주 민속주에 대해서는 지금 직접 제조 판매하는 분들이 사이트를 올려서 팔거나, 그 다음에 H센터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오픈마켓이나 종합몰 이런 사이트에도 이제 연결을 해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전통주 민속주가 보담하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좋은 술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명절 때 선물할 수도 있고 많이 구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똑같은 주류 판매 양은 정해져 있는데 와인이 상대적으로 덜 먹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양주를 덜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 술을 우리 전통주가 대체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활성화를 시켜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중국은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명절 때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술입니다. 자기네들 술. 그 중에서 이제 그게 가장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홈쇼핑이나 그다음에 유명한 사이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팔려요. 그만큼 오프라인이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술이 이제 많이 팔리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오프라인보다는 100% 신원에 대해서는 인증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술을 좀 한번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전통주 민속주가 많이 팔리면서 그 부분들이 와인과 완벽 대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서 저는 네 꼭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히 그 역직구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어요.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직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수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집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직구인지.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안 살아요? 우리나라에서 안 사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에 상품이 이제 없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외국에서 샀을 때 이제 싼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옛날에 대표적으로 TV 제품, 삼성전자 TV 제품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물론 이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이제 싼 부분이 있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이제 그만큼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내수 시장 활성화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관세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제재를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국민세력이 이제 가는 측면도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이게 저는 중요한 꼭지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한 적 있었어요. 직구하는 사람들, 왜 직구를 하냐 그랬더니 처음에 직구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템이 있대요. 한국에 없는 아이템도 있고 저기에 있고 그리고 워낙 글로벌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템도 있지만 우리나라 아이템도 좋아하고 두 번째로 싸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로 제일 저는 규제와 관련된 건데 한 번 쓰고 나면은 너무 쉽대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다. 저는 이제 그걸 공감할 때가 한번 제가 어디에서 한 500원짜리를 지불한 적이 있었는데 28분 걸렸어요. 2,500원 쓰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름다운 것들을 부실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